충정시력 44권 충정 17년 5월 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대신들에게 정교하기를 용량의 일에 대해서는 지난날 고형선의 의논에 의해 규정을 개정했었는데 지금 경년에 입시한 재상과 시종들이 여러 번 그 불가함을 말하니 대전대로 시행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정광필 등이 의뢰하기를 당초에 팔이 상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분수를 헤아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시험 보여 뽑을 때 웅재가 있는 사람이 도리어 약한 자의 아래에 있게 되어 요형을 노리게 되는 배단이 많으니 대전대로 시행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제부터 무과 및 일체 무제 시험의 용량을 전대로 획수를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44권 중중 17년 5월 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현재 거관하는 유생들을 따로 시험 보이는 일을 선일에 이미 삼공들과 의논하니 모두들 근래의 과거가 잦아 선비들이 학업에 독실하게 전념할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지했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별시를 비록 가을을 기다렸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두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 짓지 학문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 또 줄례대로 별시를 보인다면 비록 한가히 놀며 집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응시하게 될 것이니 어찌 성균관과 사학을 권면 장려하는 뜻이 있게 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요사이 여러 차례 과거를 시행했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문간의 남행이 전원 결론이 되어 있으니 더욱 사람을 뽑지 않을 수 없다. 또 육량제도의 복구를 이번에 시험해 보고 싶으니 경등이 다시 의논해 봄이 합당하다 하며 정광필 등이 의계하기라. 과거를 자주 보이면 선배들의 조용히 학문할 시간이 없게 되는데 이번에 정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거듭 표창하여 권장하였으니 좋게 인자들을 고무시켰을 것이다. 또한 올 가을에 대사례를 거행하게 된다면 을에 별시를 거행하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정 17년 5월 7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김주 성합을 쫓아낼 것인지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주 성합 등이 우리 지경에 다가와 여연 성 안에서 거주하며 우리 강토를 경작함으로 변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타일러 조금도 기탄함이 없었고 말이 또한 불선하여 주의를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출동하여 쫓아내어야 합니다. 다만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간에 시기와 힘을 잘 헤아려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변방들로 하여금 더욱 방비를 엄밀히 하며 다시 사람을 보내어 일찍하여 그의 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전처럼 완강히 버티며 경작을 한다면 그의 죄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엔 날랜 장수한 사람을 보내어 강토 밖으로 쫓아내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때 당에서 다시 의논하여 만전을 기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7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새로 선 대마 도주에게 관원을 보내 위문할 것인지를 의논해 아뢰기를. 도주가 새로 쓰면 을에 관원을 보내 위문하는 예를 닦아야 합니다. 다만 경호년 이후부터는 비록 사자는 보내도록 하지만 화호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장이 별난으로 말미암아 도주가 된 데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여 그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데 만일 위문하는 일을 한결같이 전례대로 한다면 그 나머지 집요하게 요청하는 일들을 장차 무슨 말로 거절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마땅히 예외의 일로서 사자를 후하게 대접하여 그들의 소망을 위로해주기만 하고 아직은 관원을 보내지 마는 것이었다리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7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예주를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이미 모두 아뢰었으니 놓아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이주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경이라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으므로 수령의 책임이 오히려 병사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김양필은 과연 무죄가 있으므로 다른 책임이라면 오히려 맡길 수가 있지만
그의 성격이 잔인하고 혹독하여 임지에 가자마자 먼저 인심을 잃었으므로 장차 그 잔패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니 시급히 퇴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김세희가 병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찍이 모두 아뢰었습니다. 변장의 논박을 받아 올해 공사를 폐하게 되면 변방일이 허스해질 것이니 시급히 퇴직하기 바랍니다. 병조저랑 이 광식은 정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서경기일을 넘겼습니다. 병조는 일이 많아 오래 비울 수 없으니 퇴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간언히 또 아뢰기를 김세희의 일은 본원에서도 무리가 있었으나 다만 헌부가 이미 논집했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난하고 윤허하시지 않아 변장이 오래 공사를 거행하지 못하게 되면 변방일이 많이 방치될 것이니 시급히 퇴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줄 김세희엘은 이미 윤허할 수 없다는 뜻을 말했으니 대신의 뜻을 대간들 역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의주는 중요한 진이므로 대간의 인물을 가려서 제수하게 하라는 것이니 그 뜻이 매우 지당하다. 그러나 김양필은 병조가 가당한 인물이라고 아뢰었고, 또한 무신 중인 당상 중에는 맡길 만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외방에 있는 사람을 의망하게 한 것이었어. 비록 이 사람을 채직하더라도 장차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으므로 채직할 수 없다. 이 광식을 석경기일을 넘기게 된 뜻을 알 수 없으나 그가 행공한 지 오래므로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7일 임자 8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아래가 미조황 방답 가리포 등에 이미 성을 쌓도록 했는데 그곳은 기묘한 방어지입니다. 그러므로 관원을 보내어 접간하도록 하거나 유시를 내려야만 그 도에서 반드시 변방을 중시한다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마 도주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어 변방의 환란이 염려스러우니 남쪽 지방의 방어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사철에 관원을 보내면 불가할 듯하니 유시를 내림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7일 임자 9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당에게 유시하기를, 근래에 음양의 절서를 잃어 순전한 양기의 달에 제도의 우박에 내렸다는 계문이 답지하므로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지금 경이 계문한 것을 보건대 바야흐로 한창 여름철인데도 양지현에 새 알만한 우박이 내려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아 채소와 삶이 손상되었다고 하니 내가 더욱 진념되며 이는 상하가 수성해야 할 때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채소나 삶이 모두 손상되었는데 어찌 벼만 손상되지 않을 리 있겠는가. 수령들이 혹시 민생들의 곤란함을 생각하지 않고 의뢰 비어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 경위 손상 여부를 더 자세히 핵실해 보아치게 하라.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8일 교축 첫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8일 교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0일 을묘 첫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뢰기를, 내일 진시는 서연 시간인데 중공께서 환공하실 때가 또한 진시입니다. 세자께서 문안을 하게 된다면 서연을 거행하지 못하게 될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서연을 거행한 다음에 문안해도 되니 정지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병진 첫번째 기사 중궁이 경복궁으로 돌아오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병진 두번째 기사 대궐들에서 시위하는 제의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병진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병진 네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박광영이 장계하기를, 이달 초사날 신천군에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며 우박이 내려 큰 것은 계란만씩 하고 작은 것은 새 알만씩 했는데 조금 있다가 녹아버려 벼와 곡식이 손상되지는 않았고
송화현에는 우박이 내려 큰 것은 새 알만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씩 했는데 벼와 곡식의 5분의 1쯤 손상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벼와 곡식이 손상했다고도 하고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니 다시 더 핵실해 보도록 감사에게 하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병진 5번째 기사 사언사의 선내 통사 김순충이 아래기라. 3월 초 1일 날 알성때 사신 강쟁이 주객사에 관광하기를 청하자 주객사가 내가 함부로 허락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예부와 의논하겠다 하였고 예부가 단지 반송의 말에 의하여 함부로 주달할 수 없고 사신의 웅문으로 쓴 큰 솜씨를 보고 싶다 하기에 재빨리 돌아와 말하여 즉시 상서해서 관광하기를 청하자 예부가 좋다 하며 곧 주달하에 입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륜당 앞이 좁아서 단 3사람만 입참하도록 하여 서장관 및 통사 1사람만 입참하게 하였고 환궁한 다음에는 경하리에를 거행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 당고가 대동한 요동의 두모 여영의 집 소식을 듣고 싶어 사관에 왔으므로 강쟁이 당고의 안부를 묻고서 이어 전하께서 대인을 사모하신다는 뜻을 말해 주었고 다시 통사를 시켜 당고의 집에 가서 문안하게 하였는데 당고가 마침 지방에 봉사 나가고 없었으므로 단지 그의 아들만 보고서 심부름 온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 뒤에 당고가 배리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미 사신이 사관에 온 것을 알았으나 다만 내가 전문 격식의 글짓기를 맡고 있어 문안하러 갈 틈이 없다 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 사도는 집이 멀고 또한 기회가 없어 문안하지 못하고 다만 조정 안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예부낭중과 주사가 통사에게 당신 나라의 등과 록을 보고 싶다 하므로 통사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자 이 다음에 올 때는 재상에게 말하여 가지고 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3월 20일 정덕 황후의 탄일이었는데 황후가 말하기를 상사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하례 받기가 미안하다 하므로 드디어 정지했다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건영전에 나아가 일본 국왕의 사신과 소 이전의 사속 및 대마도 특성 등을 접견하고 술을 7잔씩 내렸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홍숙 참판 성은이 아뢰기를 일모국 사신이 그가 지은 시와 설을 오늘 잔치 때 친정하려 하기에 신 등이 오늘의 잔치는 군신의 예절이 엄격하게 바칠 수 없다고 하니 예조가 입기하여 우리들의 심정을 계달하여 줌이 어떻겠느냐 했고 소이전이 또한 글로 알리기를 가지고 온 5가지 잔물 중에 2가지만 무역하도록 하고 3가지는 허락받지 못하여 매우 답답하게 여기며 전일에 전 대마 도주를 토벌할 때 공로가 있었으니 국가에서 반드시 매우 후한 예로 대접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표창하는 일이 없으니 한스럽다 했습니다. 새 대마 도주도 스스로 공로가 있다 하여 국가에서 이전처럼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들어줄 수 없으나 논상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논상에 관한 수교한 것이 있으니 잡은 외적수의 다수로 상사의 고화를 매기겠습니다. 일본 국왕도 전 도주를 토벌할 때 군사를 보내 토벌하는 데 협조하였으니 나의 공이 크다 하였으니 이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예로 대우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내리는 물건들을 무어라 이름하기 어려우니 이런 일들은 의정부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마련하여 아래도록 함이었다리까 잔교하기를. 이는 모두 오랑캐를 대우하는 일이니 만일 소망을 걸어버린다면 역시 옳지 못하다. 소이전의 잔물을 무역하는 일은 회사가 다시 의논하여 무역하도록 함이 가하고 일본 국사신이 바친 시문의 일은 알았다. 나머지 일은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입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지사 심정이 아뢰기를 원나라 곽수경의 항문은
천문과 수리에 뛰어났습니다. 수리는 우리나라에서 숭상한 것이 아니나 천문은 우리 조종조로부터 문서를 가려 뽑아 학습하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나이 젊고 영리한 사람들로 하여금 천문을 익히게 하였지만 전혀 뜻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업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으니 바라건대 나이 젊은 문신으로 하여금 뜻을 더해 부지런히 배우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나 역시 그러한 것을 염려해 영리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들여 익히게 하고 싶으나 과연 그런 정밀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였다. 지평선수 정은 강현이 저는 이를 논개하니 이 광신만 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어 상이 묻기를 사은사 강증이 천자의 학궁에 행행하여 알성할 적에 관광하기를 추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예의가 있는 나라이니 알성할 때 관광하는 것은 좋을 듯하다. 그러나 외국 사신으로 천자의 거동 때에 경솔하게 초청하였으니 어떻게 했는가? 또한 봉사 나간 사람은 단지 위임받은 일을 다할 뿐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추청했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생각으로 관광하기를 청한 것이나 상상의 분부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였다. 지평 선수가 아뢰기를 전일의 부녀자들이 관등한 것은 진실로 보통 일이 아니며 좌수궁 별감들의 짓은 더욱 마음 아픈 일인데 상은을 올려 스스로 발명을 하였으니 이는 또한 죄주의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과연 별감들이 상은한 것을 보았는데 아직 공사를 아뢰는 것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있다 하였다. 전조실록 44권 정조 17년 5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새 대마 도주 접대를 이전처럼 해줄 것을 비록 간절하게 청하지만 당초 약조를 세울 적에 만세토로 변경하지 않기로 기약한 것이니 지금 다시 고쳐 경솔하게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마도주의 특성이니 치위사와 함께 가기를 청하는데 만일 부자가 서로 계승하게 된 것이라면 치위사를 보내야 하지만 이것은 그의 숙부를 살해하고 스스로 선 것이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례로 보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수문사를 보내었으니 이번에도 역시 수문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정시록 44권 증정 17년 5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니 이 줄은 놓아주지 말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4권 증조 17년 5월 17일 M수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이 때문에 여름철인 4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의 강우량은 비록 큰 가뭄은 아니지만 만일 이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민생들이 지극히 염려스럽게 될 것이다 하며 대선 김극승이 아뢰기를 요사이 가문 징조가 있는 데다가 우박이 내려 재변이 겹쳐 생기고 풍속이 또한 아름답지 못하여 관부에 정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모자간에 서로 구타하고 형제간과 숙질간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실구지는 쇠붙이로 어미를 구타하고 석진도 그의 어미를 구타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강성이 관계되는 것이므로 끝까지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어미가 번번이 내 자식이 나를 구타한 것이 아니라 틈이 있는 이웃 마을 사람이 속여서 고소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시 그 사람을 추구해보니 조그만 혐의가 있기는 했으나 어미를 구타한 일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헌부가 형장신문을 40여 차례나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더 형장을 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만일 버려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풍속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이런 일들이 재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야박하고 사나운 풍속이므로 그 사이에 반드시 혐오나 틈 때문에 남을 모함하여 주의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형장신문을 40여 차례나 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는다면 또한 의혹에 가까운 일이니 다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살피고 합당하게 결단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극성이 또 아뢰기를 사은사 강증이 예부에 추청하기를 삼국에 비록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국에서 들어 듣지 못하게 되니 이제부터는 예부가 요동에 알리면 요동이 본국에 알렸으면 한다고 하였다는데 저는 조정가의 논하에 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어는 듣고도 이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들어는 늦어지거나 털어져 버려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강증이 추청한 것이 항구적인 예가 되어 뒷패단이 적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이 일만이 아니라 천자가 알성할 때 조정에
의사를 품해보지도 않고 관광하기를 초청했었다. 이는 유자의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그 어리에 있어 어떻게 했는가 하며 극성이 아뢰기라. 중국은 본디 예의의 나라이니 우리나라에게 관광을 허락하였음은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나 우리나라가 가려서 보낸 사신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김전은 아뢰기라. 관광하기를 초청한 것은 역시 유자로서 할 일이고 상국이 허락한 것은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로 여긴 것이니 신은 그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탁진과 박유령은 아뢰기라. 전조에서도 역시 자제들을 보내 입학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징이 유자이기 때문에 마침 성대한 행사를 만나게 되어 관광하기를 초청한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죄를 주면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아름다운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정의 의사가 아닌데 스스로 천자에게 초청한 것이 사제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며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라. 상상의 본부는 깊이 뒷날의 패단을 염려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자이므로 관광하기를 청하는 것은 옳을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시학하는 예가 있으므로 삼국의 예를 관광하여 우리나라에 짐작하여 쓴다면 사문의 아름다운 일이니 죄를 주면 불가합니다. 다만 삼국에 큰 경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진화하러 가는 것이 원래 준례가 있으니 예부에 주정한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통고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응할 것인가? 응대해 갈 길이 매우 곤란할 것이다 하며 극성히 아뢰기라. 관광한 일은 그만이거니와 경사 때마다 통과하기를 청한 일은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남자 중은 벽동 사람인데 야인들에게 잡혀갔다가 20여 년이 지났어야 돌아왔으므로 그의 성격이 사납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재주와 용맹이 조금 있으므로 돌아올 때 국가에서 반드시 사복을 삼으리라 여겼을 것인데 지금까지 차임하지 않았고 녹도 또한 박합니다. 만일 분을 품고 도로 도망가게 된다면 뜻밖의 일이 있게 될까 싶으니 그도의 사복을 제수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복은 건시하는 권한이어서 인물이 볼만해야 한다. 이미 군직을 부여했으니 아직은 함경도의 사복이 비기를 기다렸다가 차임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순선이 아뢰기라. 변방의 무사들이 녹을 잃게 되면 모두 허물을 변장에게 돌리니 이 때문에 환란이 생길까 싶습니다. 또 양계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무죄가 있으면 모두 서울로 올라와 내금이 겸 사복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변방은 한 사람도 헛되이 버릴 수 없는데 모두 서울에만 있어 방어가 허술해지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라. 정덕 무렵에 중국이 달자들의 모욕을 만났으나 다행히 중국이 무사했는데 달자들에게 문책을 하니 우리나라는 국경 근방에서 군사를 징발할 염려가 없지 않아서라는 것이었으니 신중하게 무사를 가리어 당상으로 발탁하여 권면 장려하는 방도를 넓혀야 한다 하며 순손이 아뢰기라. 옛적에는 무신들이 비록 당상관이더라도 모두 활과 화살을 지니어 무예 연마기를 좋아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하사하라 하더라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무예를 연마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변방사단이 있게 된다면 변장을 삼을 만한 사람이 부족할 것이니 무신들 중에 노성한 사람을 가리어 훈련원을 주관해야 하며 성경관을 주관하는 문신에게도 모비를 양성하게 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극성은 아래기를 신의 국경에 갔을 적에 달자들도 조공하러 왔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잡혀간 자가 있기에 신이 너는 고토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니 여기서는 편히 사나 거기에서는 고생할 것이니 마땅히 자녀들이 장성하길 기다렸다 돌아가고 싶다 하였으니 변방 백성으로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저쪽 땅으로 도망간 자가 반드시 많으니라 생각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들이 돌보기를 합당하게 하면 저절로 그런 걱정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며 순손이 아뢰기를. 양계의 군사가 세종조에는 8, 9만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절반이나 감손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이국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상의 바늘에 있는 무신들에 대해서는 현명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찌 모두 인재가 없다고 하겠는가. 성종조에는 더러 군대 속에서 발탁되어 군수와 판관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 대저무사는 나이가 젊고 힘이 셀 때 변방에 쓰여져야 한다 하며 극성히 아뢰기라.
성종조에는 과연 내거미로 군수에 승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인물이 쓸만하다면 작업대로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준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부 제약 서후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몸을 닦는 정성과 하늘을 받드는 공경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는데도 다스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재해가 급자 생기다가 이제는 또 순전한 양계의 달에 우박이 서로 잇따라 내려 천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근심되는 일은 언미한 데 있지 현저한 데 있지 않고 지금의 염려되는 일은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미한 데에는 있는 일은 볼 수가 없고 내부에 있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하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언미한 것이 현저해지고 속에 있던 것이 표면화되게 되어 진실로 덮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왕자와 부마들이 집을 수리하는 역사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데다가 한 군데만이 아닌데 옛것을 철거하고 새로 경영하여 법제를 벗어나 참남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집은 괴장하고 웅대한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근방에 많은 인가를 철거하고 터를 넓혔습니다. 월산대군의 집은 조종조로부터 대대로 대군들에게만 주고 차자나 서손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은 본래 이궁이어서 모든 부마들에게는 살게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 전하께서 선왕에게 남긴 뜻을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옹조에게 주었으니 이는 척서의 구분을 논란시키고 참남하게 만들 단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선하는 것이 목재 마련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화매한다고 하면서 더러는 민간의 목재를 강탈하고 장상곳에 남는 본디 선재로 쓰기 위해 벌채를 검해 얻은 것인데 백성을 역사시켜 멀리 가져다가 공급하게 합니다. 이미 검단에다가 또 벌채를 하니 어떻게 백성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한 해 동안에 두 차례나 명나라 사신을 겪느라 공급하는 비용 때문에 백성의 힘이 공공해졌으므로 정이 무마하며 쉬도록 해주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데 이런 농사철을 당하여 도리어 시급하지 않은 역사에 몰아세우니 백성의 심정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성의 힘이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자녀의 재택 경영이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장려의 순서가 있을 것이고 혼인의 선우가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차례대로 점차 이루어야지 어찌 동시에 거행하여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성종께서 모든 왕자녀들을 위하여 재택을 연건할 때 굳이 조정의 연원을 거부하고 거의 모두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다가 뒤에 이때지를 못하여 간각의 제도를 정했지만 그래도 대지를 못하여 단지 연건할 자제만 주기만 하였었습니다. 이는 곧 치우친 자애에 빠져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성덕에 누가 되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혼인이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므로 성인들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반드시 시기에 맞게 하여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하고 예절도 반드시 법도에 맞게 하여 감이 넘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이는 천지의 이치에 따르고 인정의 형편에 합치되게 하려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에 혼인하게 한 것입니다. 옛적에 왕길이 부부는 인륜의 큰 강령이고 요수의 씨앗인데 세속이 혼인을 너무 빨리 하여 부모가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해서 자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화가 밝아지지 못하고 요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혼례에서 예법제를 생각하지 않고 모두 왕자녀들의 나이가 겨우 10세만 되면 곧 결합시키는 예를 거행하시니 오직 교화가 밝아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날에 요절하게 될 우려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수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사치하기를 힘써 숭상하므로 혼인하는 집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고을에서 추구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손들이 퍼지게 되는 경사가 계속된다면 장차 어떻게 지탱해 갈 것입니까? 예로부터 제후나 외척들이 그이가 교만에 넘치고 사치에 빠지다 좋게 일생을 마친 사람이 적었으면 대개 부귀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치하는 버릇에 물들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는 바를 백성이 따르게 되는 법인데 예법을 위해서부터 실행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예절을 범하고 범죄를 어기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또한 듣건대 예측에 외부의 말이 문지방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내부의 말이 문지방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안과 밖을 엄격히 하고 청아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안과 밖이 준엄하게 정돈되지 못하여 한편에 사정을 두는 말이 중간에서 행해진다면 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대저 궁정이 엄격하지 못하면 아첨하는 무리들이 틈을 노렸다가 화를 선동하게 되니 그 기미가 두려운 법입니다. 전하께서 안과 밖의 법도에 준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만 문안한다는 비자들이 국문 출입을 기탄 없이 하고 있어 뇌물과 청탁이 반드시 따르게 될 형편이니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세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기미가 없고 조심해야 할 조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엄밀하게 방지하지 않는다면 궁 안에서 영합하는 말들의 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게 되고 신중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위란한 사태들이 궁 밖에서 싹 트게 될 것이니 전하께서 지금의 사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기밀을 선제하고 조짐을 막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더군데 예적 임금들이 먼저 적세의 구분을 밝혀 존비를 정한 것은 국본을 중히 여긴 것이라 했습니다. 국본을 이미 중히 여기게 되면 귀천의 구분과 소장의 분들이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게 되는 법이니 비록 특권만큼이라도 감히 범하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 어찌 기밀을 조심하고 시초를 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안방 속의 잠자리에서 비록 명철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빠짐을 극복하지 못해 치우치는 마음이 한번 싹 트게 되면 점차로 방사해지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로 문제는 3대 이후 드물게 보는 현명한 임금이지만 오히려 신부인의 총애에 현혹되어 황후와 함께 앉히는 참남한 일을 했습니다. 만일 원왕이 물리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거의 멸망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적서를 구분하고 명분을 삼가는 데 있어 어찌 다른 의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동궁께서 특출한 작품을 타고나셨고 군서들은 이노한 미덕이 있으니 이는 진시로 종묘와 사직의 한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정은 조그만 사심 때문에 갈라지고 얘는 등급의 차이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이기에 기미를 삼가는 것은 이미 없어졌다고 해서 살피지 않는 것이었고 시초를 조심하는 사람은 이미 바로 잡았다고 해서 잠시라도 홀만히 하지는 않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더욱 독실하게 근신하시어 이러한 조짐을 단절하시되 허명한 마음에 조금도 편사할 생각이 끼이지 않도록 하소서. 신 등이 한 말은 모두 전하의 몸밖에 관한 일이니 전하께서 현저한 데에서 구할 것 없이 엄미한 데서 구하고 남에게 책망할 것이 없이 자신을 책망해야 하실 뿐입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 조금 더 성찰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지금 상소를 보건대 요사이 때 안에 우박이 내린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전이래 대략 시종들에게 말했다. 재변을 반드시 어느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어찌 까닭없이 생기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공구수성해야 한다. 이번에 이 상소의 열간이라 나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어서 내가 미안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찌 모두 다 그 실질을 알겠느냐. 왕자와 부마들의 집을 수리하는 것이 과연 한 곳만이 아니어서 나의 마음에도 역시 미안하게 여겼고 또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정지하도록 했다. 옛것을 철거하고 새로 경영하되 법제에 지나치도록 참남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검하여 억제하겠다. 이른바 양녕대군의 집이란 필시 귀상군의 집일 것인데 전일의 성공관 감력이 정원에 말하기를 반드시 건방의 새 집을 아울러 넣은 다음에야 조성할 수 있다 하기였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소원대로 사들이도록 한 것이니 이는 역시 예로부터의 준례이다. 월산대군의 집은 비록 대군의 집이라 하지만 지금 대군이 없어 오래 빈집으로 있으니 만일 왕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면 몇 해 사이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오랜 집들을 왕자녀들에게 장류의 차서대로 나눠주는데 금원군부터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귀상군의 집을 선공감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한 것이다. 만일 빈집이 있는데도 따로 연건하도록 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성공감으로 하여금 집 한 채를 짓도록 해도 제목이 없어 오히려 완성하지 못하는데 지금 또 연건하도록 한다면 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그 집을 주게 된 것은 이런 배단을 제거하려는 뜻에서이다. 제목을 화매하는 것은 및 벌목하는 일은 유사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만 장상곳에서 벌목하는 일은 성공감 제조가 와서 아래기야 나의 뜻에도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해조 및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자. 정부가 이미 반개함으로 개하한 것인데 이 상소에 이미 검제해 놓고 또 벌치한다 했으니 이는 너희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 왕자녀의 혼례는 모두 나의 차례로 하고 있다. 비록 14세, 16세는 되지 못하였지만 어찌 겨우 10세에 했겠는가? 모두 12세 이후에 했었다. 그러나 나이의 조마는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하겠다. 각전에 비자들이 문안하는 일은 본디 일정한 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외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신칙하겠다. 대저 요사이 왕자녀들의 집수리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니 내 마음에 지극히 미안하나 왕자녀들은 형평상 무한정 금중에 있을 수는 없고 도둑이 집을 지어준 다음에야 출납하는 것이 준례이다. 금원군의 혼례가 비록 멀었기는 하지만 새 집을 지으려 한다면 3, 4년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미리 짓도록 한 것이다. 성종조의 집을 짓지 못해 나이가 아주 많도록 한 왕자를 금중에 있게 하여 한가 사체에만 공편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채통에 또한 말이 아니었다. 집을 굉장하고 사치스럽게 짓는 것은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하였다. 정조 7월 44권 정조 17년 5월 17일 음수로 세 번째 기사. 여조판서 홍수기 아래기를 어제 조랑 윤안인을 보내 일본국 사신에게 조연은 이미 넉넉하게 마련되었지만 새 역조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구례는 허락할 수 없다니 상사가 임신년 약조는 단지 전 도주와 서로 약조한 것이므로 새 도주에게 상관이 없는 데다 지금 새 도주가 적도들을 모두 베어 조선에 막대한 공이 있으니 마땅히 전례에 의해 그 공을 상주어야 하는데 매양 약조를 들어 말하려 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붕중은 단지 머리 30급을 베어 가지고 와서 다시 화호하기를 청하여 죄지은 개수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오히려 그 절반을 허락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새 국왕이 전 도주가 장차 조선의 소유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듣고서 병선을 보내 새 도주와 힘을 합쳐 토벌하 했는데 이때 4천여 명의 병사를 잃으면서도 전 도주를 주멸하였으며 또한 그의 족친도 남김없이 베어 없앴습니다. 그 공이 궁중의 30수급만 아니므로 마땅히 우등하게 표상하는 특징을 내려 전례처럼 대우해야 하는데 끝내 화호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무슨 면목으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요청이 조종조에 없던 일이라면 허락하지 않더라도 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요청이 단지 조종조의 전례대로 회복하려는 것인데 약조만 핑계삼아 감히 거절하십니까? 조정에서 만일 너희 나라와는 국교를 복구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시급하게 가라 한다면 우리들이 내일이라도 배사하고 떠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달 안으로 본국에 갔다 올 수 있으니 도선주 이하 10여인을 먼저 떠나보내어 국왕에게 품위한 다음에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당상에게 가서 품하여 주십시오. 조연에 관한 일은 알았습니다. 하였고 후사의 답변도 이상과 같았습니다. 대마도 특성은 답변해 오기를 나의 뜻도 대개 일본 사신이 답변한 말과 같습니다. 세도주가 우리들을 보내 전례 회복을 청하도록 했는데 전 약조를 들어 말을 하시니 도주가 귀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나올 적에 도주의 말이 우리 대마도가 전일에 중궁께서 승하신 것을 듣고 즉시 사자를 보내 향을 진언했으니 조선이 만일 내가 새로 쓴 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치위서를 보내게 될 것이다 했었는데 다만 이번에 보내고 안 보내기는 조정이 처분에 달렸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특성 및 대관들에게 논상하는 일을 이미 정묘년의 예의에 의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특성이 일본 사신과 동시에 사관이 왔는데 만일 이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하고 일본 사신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반드시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일본 사신에게까지 아울러 주려고 한다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마리를 열어놓을 수가 없고 만일 이에 구애되어 대마도 특성에게까지 주지 않기로 한다면 그들이 또한 실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가의 큰 일인데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전개하기를 삼공에게 물어보아 처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7일 임수를 에반적에서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자수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인가를 철거하는 일과 산맥에서 부석을 채취한 사람들을 추구하는 일은 전일에 모두 회사에 내려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산맥에서 채취하는 일들은 본래 그에 대한 법이 있으니 단지 회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함이 가하고 인가를 철거하는 것은 큰일이므로 마땅히 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회사에 말해주라. 또 오늘 요행이 서반의 관안을 보건대 가산으로서 군직에 있는 사람이 잠은 많았고 통정으로서 첨지인 사람이 또한 많았는데 이는 비록 합당한 빈자리가 없었어이지만 동반에는 서임할 수 없다. 그러나 가사는 국가가 한시 재상의 반열로 대우하는 처지인데 오래 한산한 자리에 두면 존중하는 도리가 아니니 다음 정산에는 빈자리가 나는 대로 주의함이 합당하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특징간 성세의 정이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장수는 마땅히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능히 오랑캐의 마음을 진압하고 복종시켜 변방 경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러므로 예적의 현명한 임금은 변방의 일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진 장수를 구독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병사, 수사 및 연회변의 수령들은 의당 가려서 보내겠지만 만호, 첨사 같은 것도 역시 한 방면의 소임을 맡은 것이어서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한 방면이 허수하게 되니 가려서 차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는 한가 무죄만 가지고 취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고사를 알고 방락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근래의 무사들이 전혀 독서를 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의계하기를 신등이 지금 윤안인의 서계를 한 것을 보건대 일본국 사신들의 말이 잠은 무례합니다. 그러나 섬 오랑캐의 말이라 힐책할 것이 없으니 지금 다시 윤안인을 보내어 국가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일에 그런 연유를 말해준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사람을 보내어 국왕의 명을 품위하려 하지만 조정이 이미 결정해 놓은 의논을 어찌 감히 고칠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두 나라가 통화하면 사실은 중간에서 두 나라의 말을 진달할 뿐이지 억지로 그 나라에 있으면서 속박하고 다그쳐 기어이 소청을 관철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경오년의 사변은 죄가 대마도 있고 기국은 간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전보다 더욱 통호하기를 힘쓰는데 어찌 국교를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괴이하고 경악스럽다는 뜻으로 순순히 다 일러 그들의 뜻을 풀리게 함이 어떠하리까.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성세창은 본래 인망이 가벼운 사람인데 이번에 특별히 가자하여 관찰사가 되었으므로 물론 이 점은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강원도는 비록 통정이라도 보낼 수가 있으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박세희, 김양필은 모두 무죄가 있으므로 버릴 수는 없고 또한 그들의 소임이 육조의 관원으로서 선임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지금 만약 개정하에 차임한다면 그들의 앞길에 관계가 있으니 채직할 수 없다. 세청은 이미 대간과 시종을 지냈는데 인망이 가볍다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감사는 본래 이 품의 소임인데 세청은 통정이 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자에 제소한 것이다. 이미 주었다가 또 빼앗도록 하면 명함은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3년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인 것이니 비록 미천한 서인이라 하더라도 3년상을 거행하려 하면 허락해야 한다 하며 특징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성심으로 3년상을 거행하려 한다면 비록 외방의 군졸이나 각사의 노비라 하더라도 무엇을 핑계하여 그들의 성심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시독관 윤지형은 아뢰기를 더러는 약모라 하고 더러는 의모라 하며 복을 입을 수 없는데도 입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모두 그의 재물을 탐내는 방법이니 억제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진천 덕산 전라도 나간 경상도 의령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인피 등의 고을에 황충이 일었는데 크기가 두 잠을 잔 누에만 하였고 번식하여 온 들을 덮었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유용근은 죄인으로서 지경을 넘어가 잔치 술을 마셨으므로 연일로 입예했는데 연일은 곧 가까운 지역이어서 진원과 다름이 없고 또한 어염의 편리가 있으니 절도로 입예하기 바랍니다. 박세인은 관계에 있는데 두려워 기탄하는 바가 없이 관부에 드나들고 본부의 수령들 역시 후한예로 대화하여 털어놓은 위에 앉히기도 하니 세희 및 그곳 수령들을 모두 추구하여 주의주기 바랍니다. 남원은 풍속이 강하고 드센 곳인데 부사 홍수는 성질이 본래 나약한 데다가 재간과 능력도 없어 그 큰 지방에는 합당치 못하니 시급히 제차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유영건은 연일로 입에했는데 연일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조정이 경중을 의논하여 정교한 것이니 만약 사방 죄인들이 듣는다면 모두 경고할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입에할 수 없다. 박세인은 그러다 하겠으나 다만 폐조 때 죄도 없는 문사들이 죄를 잊고 유배되었을 적에 그때의 수령들이 그게 모두 박대하였었는데 그대의 문사를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물론이 있었다. 그러니 세이가 우대받는 것도 반드시 그런 일 때문일 것이다. 세이가 현저하게 실수한 것도 없고 수령들이 반드시 바른대로 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추구할 것이 없다. 나머지도 모두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정부가 의계하기를 일본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일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니 무례함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을 보건대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으니 선의사 소세양으로 하여금 잔치 때 기회를 이용하여 효유하기를 그대들이 하는 말을 예조의 난관이 이미 두 차례나 와서 말을 했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간절하게 진언하나 국가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해조가 어찌 감히 다시 아뢰겠는가. 빨리 돌아갈 계획을 결정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는 뜻으로 조용히 말해주며 그들의 뜻을 살피게 함이었다 하리까. 또 말할 계제가 있다면 자신들은 소문이라고 하면서 도주가 비록 조선을 위해 숯불을 토벌했다고 하지만 우리 조정의 뜻은 이를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대마도의 배은 망득한 죄를 영구히 용서할 수 없어서이다. 지금 사신의 교통을 허락하면 일본국의 요청을 거듭 어겼기 때문에 한 것이지 대마도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성슨, 성친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우리나라에 무슨 손해되거나 도움됨이 있겠느냐. 온 조정의 뜻이 이러하니 그대들이 비록 오래 머물며 굳이 청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다시 헤아려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여 다방면으로 타이라 전처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이중으로 한 무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고 배와 대가 있어 내부는 붉고 외부는 푸르며 햇빛이 희었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남군 우의정 이유충 등이 우박이 내린 것 때문에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안매하여 하늘에 응하는 실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변이 거치지 않는 것이니 경들이 무슨 실수가 있다고 사피하는가. 임금이 재변을 만나 삼공을 해면함은 하늘에 응하는 실지가 아니었으니 상하가 더 다시 수성하는 것이 옳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날로 점점 야박하고 모질어서 조금 흘겨 본 이 허무만 있어도 몰래 중상하려 하고 심지어 부자 형제간의 일도 법사에 정소하는 야박하고 모진 세상이 되었다. 이러므로 간혹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 재변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니 경들은 각기 직무에 힘써야 하고 사직할 것이 없다. 어제가는 유용건은 부요한 연일 땅에 입에되었으니 절도로 입에하기를 바라고 박세희는 강계로 귀양 갔는데 관부에 드나들 길을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이 하고 수령들이 후한이로서 대우하였으니 세희와 수령을 모두 추구하자 했었다. 내 생각에 당초에 이 사람들을 귀양 보낼 때 대신들과 함께 주의 경중을 결정하여 절도로 귀양 보내고 혹은 남쪽 지방에 부처 했던 것인데 이웃집 잔치에 가서 술 마신 것 때문에 추가로 논지에서 연일로 입양한 것이니 이번에 또 절도로 귀양 보낼 수는 없다고 여긴다. 세희는 유영건처럼 현저한 죄도 없는데 죄를 준 다음에 귀양간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인심이 진정되기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기타 넘는 죄인들과 죄인을 후하게 대우하는 수령이 탈로 되면 죄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각도의 효유함이었다 하겠는가 하며 남군 이 요청이 아래기를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유영군이 근신하지 않은 일은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일에 입양한 것인데 연일은 곧 남쪽 지방의 아주 변지이니 어찌 지역의 좋고 나쁨을 헤아리겠습니까? 다른 죄도 없이 또 절도에 입양함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박세희는 유영군처럼 나타난 죄가 없으니 다시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비록 수령들을 추문한다 하더라도 역시 실정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각도 감사에게 하서한다면 언관이 아래일 것임을 알지 못하고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상께서 죄인들을 너무 심하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증조 17년 5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44권 증조 17년 5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평부정이 그의 아들 복남령 이영이 불효함을 호소하는데 이는 인륜의 큰 변이니 먼저 영을 가두라. 증조실록 44권 증조 17년 5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유영건에 대해서는 비록 절도로는 입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거울로 입에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4권 증조 17년 5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은사의 성내통사 김이석이 아뢰었다. 요동 총병관 장명이 신에게 말하기를 당고와 사도는 두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국왕이 우리들에게 두세 차례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나 우리들이 조정의 법령이 두려웠고 또한 맡은 일을 이미 마쳤기에 감히 오래 머무르지 못했었는데 작별에 임하였을 때 난감한 기색이 있는 듯 하였고 출발할 때는 한참을 바라보며 전송하되 소매를 들어 석별의 정을 보였으니 국왕의 성의를 알 수 있었다. 우리들도 역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눈물이 떨어지려 했으나 조정이 두려워 감히 못했었다. 이 지방은 조선 것으로 잇따라 있으니 조선 사신이 오게 되면 나의 뜻을 전해다오 했다 하였습니다. 광명도 의사의 가인 고봉이 신등에게 말하기를 당고와 사도 두 명나라 사신이 광명에 이르며 광명태감 배경 총병관 극영 도어사 이승훈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명나라 사신들이 먼저 본국이 성심으로 접대한 뜻에 대하여 말을 하자 성훈이 내가 만일 여기 오지 않았다면 조선의 사대하는 성의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언제나 보건대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다가 조선으로 도망하게 되면 매양 사신이 오는 길에 꼭 송환하되 의복과 노자 등의 물품을 갖추 마련해 주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신이 오는 편이 없더라도 들어는 관인을 차임해서 송환하였으니 조정을 공경스럽게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또한 채직되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마땅히 이런 뜻을 주달하여 특별히 은혜로운 상을 내리게 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아름답게 여기는 뜻을 알게 하겠다 했다 하였습니다. 진조 7월 44권 중조 17년 5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이성역 참의 아전인 죄수 김말산이 그의 아내 언덕을 구타해 죽게 한 주의인데 상인이 돌아보며 묻기를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영사 권균, 호주판사 고영산, 여주판사 홍숙, 우참찬 이행, 제중추부사 조원기, 동지경현사 김건사, 형조판사 조계상, 좌윤, 민상안, 장령, 유중익 등이 모두 아뢰기를 그 아내가 지아비를 배반하고 도망갔으므로 지아비가 술에 취한 김에 구타한 것이니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정리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사형을 감히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복령남은 광증이 있는 데다가 병을 간호하는 의원에게 물어보니 지난해 8월부터 광증으로 정장했다 합니다. 오간에 가두어 누웠으니 저돌적으로 도망가려 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하니 찬가하기를 그의 아비 영평부정을 불러 불효한 사항과 광증의 진위를 주문해 보아야 한다 하였다. 광증이 있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영평부정의 초사를 내리며 일렀다. 복남령은 거짓 믿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 즉각 취월해야 한다. 거짓 광증이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소세양이 외인들이 한 발을 들어 서게 하기라. 신이 잔치할 때 이야기하는 기회에 의논된 뜻을 들어 말해주자 장관이 전도주가 조선에 대하여 장차 다시 배반하는 모의를 하게 되자 성장이 사사아내를 돌보지 않고 국왕에게 달려가 고하고 군사를 잃게 섬멸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큰 공입니다. 국왕이 특별히 노성을 보낸 것은 오로지 이 일을 위해서인데 이번에 소청을 얻어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국왕이 반드시 중한 법에 처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제 죽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는 이미 결정돼 고칠 수 없다면 바라건대 4, 5개월 기한으로 해서 내가 데리고 온 하인을 시켜 조선이 노성의 간청을 들어주야 않는 연유를 가지고 가서 국왕에게 진나라의 진지를 품하도록 한다면 국가에서도 역시 신임받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우리들을 시급히 돌아오도록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리들을 이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돌아가거나 여기 있거나 다 죽게 될 것이니 장차 여기에서 말라주고 조선의 진토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풍정이 여기 왔을 적에 장홍을 대마도에 보낸 전례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장관과 도선주 이하가 일제꾸로 앉아 말하기를 대마도를 전처럼 대우해 주기를 청한 것이 6, 7가지 사항인데 지금 한 가지도 허락하지 않으니 한갓 상관만 중한죄를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국왕은 다 베어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화를 내어 꼬집기를 봉중은 반란이 생긴 이듬해 나가서도 오히려 화호하기를 청했었는데 너희들은 천하의 큰 공로를 가지고 가서 한 가지 일도 성사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무슨 면목으로 사람 축에 끼이겠느냐 하게 된다면 자기라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답변하기를 옛 역사를 볼 적에 어찌 봉사나가 성사하지 못했다고 사신을 죽인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반복해 타일렀으나 마침내 의혹을 풀지 않았고 굳이 사람을 보내 국왕에게 진리를 품하려고 하면서 만일 조정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비록 죽게 된다 하더라도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연풍년의 우박의 날이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25일 여는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5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기를 복령남 이영이 거짓 미친 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문하려고 하면 혹 나자빠져 소리를 지르며 오만 짓거리를 하니 일체로 거짓 미친 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펴듣건대 부자간 사이가 화평하지 못하다고 하니 양평부장이 거짓으로 미친 채 한다는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니 오래 가두어 두고 상태를 살피기 바랍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정리하였다.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고 또 아뢰기를
평안도 철도사 이 지방이 만포첨사 반석평은 용광에서 모욕하도록 하고 우후 허광필은 면천으로 건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만포는 중요한 진입으로 잠시 진을 떠나서는 안되고 우후는 병사와 함께 방어를 분담하여 검찰해야 하므로 소임이 지극히 중한데 경솔에 급유를 주었으니 이 지방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병조판사 장순손이 진력한 일은 크게 풍속에 관계되는 것인데 헌납 한승정이 생난관 일대에 끝까지 주문하지 않고 가볍게 조율하였으니 채직하고 주문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첨사와 우후는 소임이 지극히 중한데 이 지방이 경솔하게 말미를 주었으니 추구해야 한다. 박윤, 정고석, 김영간, 홍수 등은 단지 채차만 하라. 장순선이 진력한 일은 전에 경연에서도 말했었는데 형조의 공사가 너무 가볍게 되었으니 한승정을 채직하고 주문하라. 박세인은 주문할 것이 없고 우대 한수령은 주문하라 하였다.